33쪽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수용 사용 대상 도시공객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 주체예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번에 토지 건축물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내 권리까지 수용 사용합니다. 인접지 사용. 자,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이 되면 자, 줄칩니다. 도시공객시설에 인접한 물건이나 권리는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일시 사용 밑에 씁니다. 수용 X라고 써서요. 인접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익사업에 의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수용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 공익사업에 의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수용 사용합니다. 4번에 공익사업에 의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특례. 자, 사업인정고시 특례. 공시법상 공익사업 인정고시를 별도로 받아야 우리나라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시설사업이 대표적인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받지 않고 거기에 보시면 공익사업에 의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줄칩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실시계획만 고시하면은 사업인정 고시 의제돼서 바로 수용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거기에 재결 신청 기간 특례는 지금 보실 거 없고 뭐 5, 6월 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보충학습은 참고하시고 자, 내려가서 타인의 토지 출입가 일시 사용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3, 4례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것이 어디까지 됐느냐 하면은 여러분 책에 135쪽 자, 거기 보면 7번에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라 되어 있죠. 손실보상 의무자까지는 3, 4월 달에 보시면 되고 손실보상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것은 안 봐도 돼요. 시험에 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공공시설의 기속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9절에 조성대지 건축물 처분은 문제풀이 때 한번 보고 버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비용부담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문제풀이 때 봐야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책의 138쪽까지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칠판 보시면은 자, 여러분이 크게 사업을 배우는데 첫째 배우는 사업이 도시공객시설 사업이고 두 번째 배우는 것이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다음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의 정비사업을 배우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은 빨리 이해하고 여기서 오는 문제를 자, 여러분이 맞추려면은 이 사업은 사업에 관해서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사업의 절차 있죠. 이게 항상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 봐야 문제풀이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예. 도시 제일 먼저 도시공사 결정고시가 되면 도로부지 확보하고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이 확보되죠. 그리고 시행자가 행정청, 비행정청 나눠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실시계획인 구체적 공사계획이 인가고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수용 사용, 필요한 사업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착공해서 공사 완료하면 중공사 받으면 끝나는데 이런 사업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은 그냥 뭐까지만 알면 되느냐. 단계별 집행계획이 뭐예요? 예산계획이죠. 사업에. 이런 단어 뜻만 지금 아세요. 단어 뜻만. 자, 3, 4월에 가면은 이런 절차가 인세대가 다 줍니다. 알겠어요? 이 절차 지금 접히가 있죠? 그대로 대가 인세대 줘요. 이따만한 큰 종이로 줍니다. 그거 떡 펴놔놓고 짚어가면서 이제 공부합니다. 3, 4월에는. 3, 4월 지나면은 공법 이 복잡하고 양 많은 공법이 대충 틀이 잡힙니다.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왜 이래 흘러가고 이거 다 절차도를 다 주니까. 예, 그때는 이제 3, 4일 지나고 나면은 체계가 잡히겠죠. 그리고 5, 6월 달에 가면은 새로 개정사항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틀과 이 내용을 이해를 어느 정도 시켜놨고 7, 8월에 가죠. 자, 60회 정리해준다 그랬죠. 정리시켜놨고 반복시킵니다. 네. 아주 간단해요. 그게만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 과목은 정리해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많이 바쁘면 정리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암기 프린트 드리죠. 하루에 20분만 읽으라. 그러면 6개월 읽으면 180분 읽죠. 자기도 모르게 다 암기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돌아갑시다. 113쪽에 우리 띄어놓은 부분이 있죠. 자, 그걸로 갑시다. 자, 113쪽에 보시면 도시군객 시설부지의 권리구제라고 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에 도시군객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군객 시설을 자에 대한 도시군객 결정 고시하게 되면은, 자, 개인 토지는 사용 수익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제한시키죠. 예. 자, 그래서 개인 토지는 사용 수익이 이렇게 제한되고, 국공유지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개인 토지 같은 경우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만일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를 하고 10년 동안에 이 사업의 시행이 안 됐습니다. 사업이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개인 토지도 자 10년 동안에 사용 수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자, 개인 토지 소유자 잘못이 아니죠. 개인 토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사업을 하기로 해놨고 사업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 10년 동안 사용 수익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피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뭘 해줘야 됩니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자, 그런데 자, 옛날 법이죠. 도시계획법. 자, 이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보상 규정이 없어서요. 자, 보상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과거 군사정부 시절 때는 자, 보상 안 해줘도 되니까 이 도시계획법에 보상해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만 필요하면 무조건 도시군과 결정 고시부터 했습니다.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겠죠. 그런데 군사정부 시절에 또 너그 사업도 안 하면서 왜 결정 고시해서 내 토지 못 사용 못하게 하느냐 라고 따지면 또 어디 오랍니까? 그냥 남산부실 또 오라네. 겁이 나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고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닫고 있다가 자, 문민정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또 집단으로 소송을 합니다. 진정을 하고 대통령한테 진정을 하고 막 들고 일나는 거예요. 자, 들고 일나니까 결국은 자, 대통령 지시로 자, 이 구도시계획법이 문제가 있다. 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이 헌법 위반일 수도 있다 해서 이 법을 헌법 재판을 합니다. 자, 헌법 재판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이 구도시계획법은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 구도시계획법은 자, 뭐가 돼버렸냐? 폐지가 돼버려요. 자, 폐지가 되고
이 법을 대체법을 만들어야 되죠. 대체법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경우에 10년 동안 사행수익 하지 못한 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보상에 관한 입법을 이 세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상에 관한 입법이 여러분 책에 있는 거기에 매수 청구라고 되어 있죠. 이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매수 청구의 제도적 배경 읽어봅시다. 도시공객시설에 대한 도시공객시설 결정 후 장기간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객시설 부지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그 기간만큼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되니까 10년 동안 사행수익 못했다는 뜻이죠. 그건 재산권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이 않으면서 도시공객시설 부지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도 전혀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비판과 위헌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문에 대해서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 보호수단으로 2000년 1월 28일에 구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법이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 해서 이 법이 폐지돼요. 그리고 대체 입법이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인데 여기에 이제 보상입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상입법이 2000년 1월 달에 발표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발표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발표된 크게 이 세 종류 보상입법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2001년에 발표된 법의 문제가 있었겠죠. 이제 오늘 이번 1, 2월 달은 이거 배웁니다. 일부. 2012년에 발표된 법은 2부다 해서 3, 4에 가서 배우고요. 2017년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 2012년 법이 문제 있으니까 2017년 법을 또 발표합니다. 거기 3부예요. 거기 5, 6월 달에 가서 배웁니다. 이런 한무기 그럼 배우면 안 되느냐? 그럼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지금 보시면은 그 밑에 이번에 매수 청구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00년 1월 달에 발표된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6조에 가시면은 6번에 도시공객시설 결정 해제 권고라는 제목이 있죠. 거기 2012년도에 발표된 법입니다. 거기 3, 4에 가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시면 7번에 토지 소유자의 도시공객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 신청이라 되어 있죠. 거기 2017년도에 시행된 발표됐던 법입니다. 거기 3부로 5월 달에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113쪽에 펴시고, 거기 폈습니까? 2000년 1월 달에 발표된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은, 우리가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됩니다. 되고 10년간 사업을 시행을 안 했다. 그러면은 개인 토지 또 10년 동안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한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 구도시계획법 헌법 불합치 결정 난 것은 보상 규정이 없었다 그랬죠.
자, 새로운 법, 대체법으로 국계법,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자, 보상 입법을 넣습니다. 넣는데 문제는 현금 보상이 안 돼요. 왜? 너무나 저런 토지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 군사정부 시절에 국가나 지자체 조금만 필요하면 결정고시 다 입힙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국가가 돈으로 보상해 주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자, 이 보상 차원에서 자, 개인 토지 중에서 지목이 예를 들어서 전인 토지, 밭이죠. 밭은 사업할 때까지 사용하거나 수익을 해도 돼요, 밭은.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피해가 있다, 없다? 없고, 지목이 대인 토지. 자, 이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죠. 사용 수익 못하도록 했어요. 즉, 건축 못하도록 제한하니까 상대적 피해가 어떻다? 커져.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 이럴 경우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 자 소유자가 이것을 매수를 해줄 것을 자 청구하면은 보상 차원에서 매수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2000년 1월달 법이다 이 뜻이.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겠다라고 국가에서 발표하고 자, 이 법이 발표되기를 학수고대했겠죠. 문제는 이 법을 학수고대에서 보상 차원에서 매수해 준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법을 막상 열어보니까 보상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뒤통수 치는 법이다. 예, 보상 차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고 그 피해자 단체와 국가 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2년 법이 만들어지고 이 12년 법도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17년 법을 만들어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7년 동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걸 이제 한목에 다 압축 설명하니까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2000년도 1월달 발표된 법 있죠. 자, 그 법을 설명하는데 자, 보니까 매수 청구하면 보상 차원에서 매수를 해준다 이렇게 자, 돼 있는데 실제로 법을 보니까 보상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목이 대인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자, 매수 의무자. 매수 의무자는 자, 지자체 장이거나 아니면 시행자, 시설의 설치, 관리, 자, 의무자 이런 자들이 자, 여기에 대해서 매수 청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자, 본래 이 토지는 피해를 받은 토지니까 보상 차원이면 반드시 매수해 줘야 되죠. 자, 그런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결정하더라. 매수해 준다는 뜻입니까?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안 해줄 수도 있더라. 이상하네.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수를 하기로 매수하기로 자, 결정을 통보하면은 이날부터 2년 내에 매수해 주겠다. 또 이상한 거야. 아니, 보상 차원이면 즉시 매수해 줘야 되죠. 아이, 뭐 10년 이상 기다렸는데 또 2년 기다리라. 예. 자, 그래서 2년 내에 매수해 주겠다. 자, 이제 대금을 봅니다. 대금을 보니까 원칙은 현금 준대요. 자, 그래서 현금을 자, 얼마나 주는지 물어보니까 감정 가격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거래 시가도 아니고 무슨 가격? 감정 가격. 그래서 피해받은 토지니까 거래 시가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정 가격 주겠다. 자, 이 꾹 참아요. 예. 이제 그 밑에 말에 폭발했던 거예요. 예외.
자, 예배를 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주겠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다 이 채권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 매수 의무자는 100% 거의 99%가 지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느 조건일 때? 자, 첫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이 채권 주겠다.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현금 받으랍니까? 종조하리 받으랍니까? 당연히 현금 받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라는 것은 저 그림에 지목이 대인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갑이 살고 있지 않는 토지를 뭐라 부릅니까?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왜? 자, 도시공사 결정고시 하게 되면은 건축 못한다 했죠? 그럼 갑은 저기 안 살아요. 자, 그럼 저기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면 비업무용 토지가 됩니다. 자,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채권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각 같은 경우에 자,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인데 갑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저 재산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다. 감정 가격이. 예. 자, 그래서 그러면 2억 7천원 뭐 준다? 채권 준다 뜻이에요. 자, 이 채권은 보니까 상환기한이 몇 년이냐? 10년이냐. 자, 그럼 10년 동안에 물가 반등시켜주느냐? 안 시켜주겠다. 예. 그냥 은행 이자만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 보세요. 갑이 자기 재산을 자, 사용수익 못한 날로부터 언제 돈 준다는 뜻이 돼요. 자, 보세요. 결정 고시되면 이때부터 사용수익 못했죠? 몇 년? 10년 지났고. 자, 또 6개월 지나야 되죠? 또 2년 지나야 되고. 그러다가 채권 받았어요. 또 몇 년? 그럼 다 도합 얼마입니까? 22년 6개월 뒤에 현금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반등시켜 주느냐? 전혀 안 해주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22년 6개월이 언제예요? 1997년이죠. 자, 그때 2억 7천 3억을 받았으면 갑은 울산 시내에서 34평짜리 아파트 몇 개 샀습니까? 3개 샀죠, 3개. 1억쯤 했으니까. 22년 6개월이 1997년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2억 7천 받았어요. 몇 개 삽니까? 반 개도 못 사죠? 이런 날강로 같은 놈 하면서 집단 들고 올라갑니다. 예. 이게 보상 입법이냐? 이 보상 차원이 있냐? 자,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이 법을 보상 입법으로 만드는 거냐고. 이거는 군사정부보다 더 심하게 우리 뒤통수를 치네. 자, 그러니까 대통령도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자기도 군사정부 시절에 피해받은 사람인데. 자, 그래서 장관과 국장을 부릅니다. 와, 이래 법 만들었노. 막 대기물 알랐고 대통령도 막 이까지 끌어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막 끌어부으려 하다가 국장이 그러죠. 각하, 나라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IMF 든지 얼마 안 됐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악법을 만든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은 매수 청구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매수 청구 하지 말아요. 예. 국가가 사줄 돈이 없다. 그래서 이런 악조건으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 다른 구제책을 좀 만들어 주라 해서
2, 3년 뒤에 추가 입법이 발표됩니다. 자, 어떻게? 자, 이렇게 매수를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매수가 거부된다든지 2년 내 매수하기로 했다가 매수 안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매수 청구한 자에게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이럴 경우에는 자, 3층 이하의 자, 단독주택 그리고 제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그다음 공작물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추가 입법을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을 발표하면은 조금 이 사람들 감정이 조금 누그러질까 싶어서 발표했는데 이게 자, 화롱정정이죠. 이거 발표했다는 자체는 이 사람들 감정을 자존심까지 이제 상하게 만들 거예요. 완전 이 법은 피해자들을 바보로 봤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매수 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하면 이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갑이 여기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매수 청구했는데 거부당했죠. 그럼 이게 건물 지었어요. 3층짜리 허가받아가. 그러면 이 도로 설치 사업을 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잖아. 건물 얻었으니까. 그 국가가 스스로 사업을 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피해자들이 진정합니다. 또 정부에 너가 이 법을 발표했다는 것은 여기 도로 설치 사업 할 계획이 없다는 뜻 아니냐? 맞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 한정된 이런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저게 도시공사 결정고시한 거 있죠? 저거 완전히 해제시키라 합니다. 우리를 바보로 봤냐? 이 뭐한 짓이냐고. 이거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해제해달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해제해달라니까 국가가 또 답변을 합니다. 자, 뭐라고?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고 20년 내 사업이 시행이 안 되어야 이 결정고시한 거 있죠? 이게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자, 실효를 하도록 법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규정을 들고 이럴 경우 10년 이상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규정상 해제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해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자,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이 안 돼야 해제를 무조건 해준다면은 그럼 이런 경우 자, 20년은 안 됐지만 사업의 할 필요성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이 사업 부지를 결정고시했다 이 말이에요. 3년 정도 경과되니까 사업의 할 필요성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A는 앞으로 몇 년 더? 17년을 더 사용 수익을 이유 없이 못해야 되는 데 대한 법적 근거 제시 안 하면은 이 20년 규정을 위헌 소송하겠다 라고 마지막으로 진정합니다. 정부가 화들짝 하죠. 이거는 위헌 소송 들어가면은 100% 위헌 처리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20년 동안 사업이 안 됐을 때 자, 실효가 된다 이런 규정을 둘 때는 예외 규정을 둬야 돼요. 20년 되기 전에 사업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미리 해제해 줄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이 규정은 헌법 위반이에요. 자, 위헌 처리되면 앞에 거 몽땅 다 전부 다 무효 처리돼 버리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됩니까? 돈 줘야 됩니다. 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만든 대체입법이 12년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12년법은 2부에서 합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자, 매수 청구 찾았습니까? 매수 청구권자. 자, 출처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10년 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사업 시행되지 않은 경우까지 치고
자, 간로는 일단 뛰어넘으세요. 자, 그 도시공개시설 부지로 돼 있는 토지 중 다음에 줄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청약을 포함해서 소유자는 자, 그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줄치면 돼요. 자, 여기는 중요한 말이 두 가지예요. 첫째, 몇 년간 사업이 안 돼야 됩니까? 지목이 뭐만?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개인 토지는 뭐 지목이 대도 있고 전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최소한 피해자에게만 구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목이 전인 것은 뭐 경작을 해도 되니까 상대적 피해가 크게 없다는 뜻이고,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축을 못하도록 제한시켜 버리니까 상대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매수 의무자 원칙에 대통령이자 하는 바에 따라 줄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해야 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를 우리가 지자체라고 하죠. 이 지자체장에게 청구를 해야 되고, 예외.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 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자, 사업 시행자 제목에 줄치세요. 사업의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 청구할 수도 있고, 2번에 설치관리 의무자 거기 줄치시고, 시설이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도 청구해야 됩니다. 3번에 매수 청구 대상, 매수 청구 대상은 10년 동안 사업이 안 돼야 되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매수 절차에 가서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로부터 줄칩니다.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 특별시장, 강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 가로 떼놓으시고, 자, 알려야 하며까지 줄치고, 자, 또 줄칩니다. 매수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한 날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줄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청구하면은 의무자가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그럼 이 말은 매수도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만일에 매수 결정 통보하면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된다? 2년 내에 매수해야 돼요. 자, 거기에 매수 청구 시 첨부 서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5, 6월달 위에 보면 되고. 자, 그 밑에 중요한 게 대금 관계입니다. 그럼 매수를 할 때 대금 지급, 원칙은 현금 주는데,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에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현금 밑에 씁니다. 감정 가격. 자, 그래서 무슨 가격 준다? 감정 가격. 그 현금은 준다 했는데 실제로 그 다음 페이지에 예외 도시공개시설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발행 조건 봅시다.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서 줄칩니다.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자, 그게 줄치고, 그 매수 의무자가 거의 다 99.9%가 지자체죠.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는데, 박사는 1번에 자,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 2번 줄칩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는 채권을 주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수 의무자가 다 대부분 지자체죠. 그리고 대부분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죠. 비업무용 토지요. 결국 사실 채권 준다는 뜻이에요. 현금 받는 사람 없습니다. 네. 결국 채권 준다는 뜻인데, 결국은 3천만 원까지는 뭐 줍니까? 현금. 초과되는 부분은 채권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상한기한 및 이율 보시면은 줄칩니다. 도시공개시설 채권 상한가는 몇 년 내로 한다? 10년 내로 합니다. 보통 10년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결국 채권 받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자기 토지를 사용 수익 못한 날부터 22년 6개월 뒤에 돈 받는다는 뜻이 돼요.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리 평균 이상으로 주라. 그게 있어. 은행 이자 주겠다는 뜻이죠. 이거는 사실 물가 반등은 안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세월이 지나면 은행 금리는 100% 마이너스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3번의 법 준용은 3사례 가서 보시고, 자, 내려가면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구제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에 따라 자 줄칩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까지만 줄치고, 대통령 제안 다음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있는데 다만 보실 거 없고, 자 내려가면 허가 사유가 줄칩니다.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매수 거부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또 줄친다. 매수 결정할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당해 토지 매수하지 않았다. 그 2년 내 매수가 안 됐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는 허가받아서 밑에 받을 수 있는 건축물 공작물은 1번 줄칩니다. 단독주택으로 몇 층이야? 3층이야. 자, 1종 건생으로서 3층이야. 2종 건생으로서 3층이야. 공작물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추가입법이 매수 청구를 해서 거부당하는 2년 내 매수되지 않으면 3층 이하짜리 단독주택이나 1, 2종 건생이나 공작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 법을 발표했지만 이 법이 더 큰 화를 일으킨다 그랬죠. 결국은 이 법은 사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업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저걸 해제시켜 줘야 되는데, 자, 정부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공개시설 결정은 실효라 되어 있죠. 자, 도시공개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개시설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이 효력 잃는다까지 줄치고, 이러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자, 그 도시공개시설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게 위헌 소송을 이거는 결국은 사업을 하지 않는다 뜻이죠. 해제시켜 달라니까 이게 좀 든단 말이에요. 20년간 사업이 안 돼야 해제되니까 20년을 해제할 수 없다 하니까, 자, 그러면은 사업을 할 필요성이 갑자기 없어진 경우 생길 때, 이럴 때는 A 같은 경우 17년 이상은 그냥 사용수익 못하는데 이게 다 법적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위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 문제 들고 일하니까 할 수 없이 추가입법 만든 것이 2012년 법이고, 이 법 발표했더니 이것도 또 문제덩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7년에 또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 내용까지만. 자, 그게 116쪽에 도시공개시설 결정 해제 공고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12년 법이에요. 그건 3사례 가서. 옆 페이지 토지 소유자 도시공개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 신청은 17년 법인데 그거는 5, 6월 달에 배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렇게 정리했습니까? 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교재에 139쪽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일로 갑니다. 여기는 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시험에 매년. 자, 잠시 쉬었다가 자, 이 부분 합시다.